네, 안녕하십니까, 유진대표입니다. 자, 오늘장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의 경우에는 주식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전부 다 주식 위주로 진행하고 3부에는 해외 선물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녹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8월 4일장 기준으로 얘기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타줬기 때문에 지금 8월 3일장 기준으로 상승세 굉장히 좀 세게 탔기 때문에 일단 장 자체는 호전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일단 트레이딩 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나스닥이랑 S&P 뭐 다우존스 다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려는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오일이 공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오일이 매도세를 좀 세게 탔었기 때문에 자, S&P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비중이 굉장히 강하죠.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갭을 띄우면 띄울수록 더 공격적인 어떤 추세의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증시가 무작정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순항을 할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봉, 장대 양봉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 그래도 그동안에 호전적으로 잘 못 가던 그런 종목들 전부 다 끌고선 상승세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위주로만 올라가거나 특정 IT 종목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트렌드에서 좀 직접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즘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자, 삼전이 못 올라간다라는 게 제일 문제였죠.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제 반도체 업황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는 흐름이 발생해 줬었는데 제가 화요일장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추세상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중요합니다. 추세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거의 반년 넘게 눌려왔던 그 흐름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발생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에 눌렸던 거에 현재는 아직 3분의 1을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내일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8월 5일장 그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장이 되시겠죠.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5,000원대 수준까지는 좀 회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거래일 연속으로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차트상에서 볼 때 이제 갭상승을 계속해서 띄워주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도 충분히 더 내일까지는 달려줄 수 있는 흐름이 있고 SK하이닉스는 123,000원대 뭐 정확하게 고점까지 찍는다라면 124,000원대까지 어떤 회복세를 보여줄 가망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트렌드와는 별개로 일단 개인들 물량들을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소화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 호가에다 걸어놓다가 왜냐면 너무 떨어지니까 다 기본적으로 호가에다가 장 시작하면은 시가 가까이 물량 걸어놓고 장 시작하면 시가 가까이 물량 걸어놓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계속해서 반년 넘게 눌려온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탈출만 하면 다행이다 라는 심보로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얕은 호가에다가 걸어놨었고요. 외국인 기관은 이제 일단은 미국장에 치고 올라가 주니까 현재 흐름에서 삼전에 대해서의 회복세 흐름을 타고 빠르게 그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치고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약손실 범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서 치고 올리면서 그동안에는 계속 오히려 개인들한테 물량들 던져버리면서 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물량들을 팔아치웠던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아래쪽에서 7만전자 때 매수를 했던 그 물량들을 위에서 지금 팔아치우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됐었고, 팔아치우고 나서 이제 다시 저가 흐름에서 연속적 지지 보여주고 나서 매수 흐름을 진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관 외국인이 또 수익을 보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결국엔 이 물량들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내일장 되면은 이제 또 개인들이 이 물량들을 뺄 거기 때문에 85,000원대 수준까지 어떤 성장세가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물장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자, 선물은 무조건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잘합니다. 왜냐? 저희도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하지만 선물 시장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부터 모든 시스템 트레이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제 선물을 주도하는 미국장 선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기관들보다 압도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한 5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순매수의 흐름들을 이 선물장에서 던져왔었죠. 그렇다는 건 이제 단기적인 수익 청산에 대한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은 오히려 이제 계속 장기 매도를 해왔었습니다. 그죠? 현물은 계속해서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이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주식 지분 물량들을 처분을 해왔었는데, 자, 이 물량에 대해서 처분해 오는 흐름 동안에 선물은 매수했다라는 건, 자, 결론은 단기는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트렌드를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미리 물량들을 계속 고가에서 처분하고를 반복한 거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뭐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풋 양쪽에 다 걸렸죠. 자, 콜풋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면, 오늘은 물량 살짝 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 미결제 약정들이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쪽으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 자, 결론은 이제 진폭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풋 쪽에 잔여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선물장에서 오르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미국장 발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단기로는 차트에 선을 그어서 표현드리면, 단기로는 치고 오르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하락세를 더 크게 보여줄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상에서 지금 나오는 상승세를 길게 보고 있진 않다.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과 별개로 업종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시면은, 자, 일단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워낙 많이 눌려왔었죠. 워낙 많이 눌려왔었고, 특히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하반기 오팡이 원래는 안 좋았습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인들의 어떤 트렌드 방식을 변경을 했죠. 어떤 트레이딩의 패턴을 변경을 해서, 자, 우리는 이제 매출액을 내는 방식을 박리담의 구조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매출 구조가 조금 더 1차 밴드, 2차 밴드 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삼성으로 인해서 많은 시장들이 눌려왔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찍었던 이 시점에 지금 전자업계 통틀어서는 저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느냐? 본인들은 이제 매출적으로 손실을 일부 볼 가능성, 매출적으로는 그래도 박리담에 치니까 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익적으로, 말을 정정해서 이익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두고 있는 와중에 다른 부품업계 쪽에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주 물량들을 늘려주는 정책을 쓴 거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박리담회라는 거는 본인들은 이제 이익률이 줄어들지만 발주를 넣는 이 OEM 하든 뭐 본인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적으로 이익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지세가 잘 나와줬다.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스타트를 하면서 본인들은 매출에 대해서 이익률에 대해서 약간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다른 본인들 하위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호전적인 전략으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전기 쪽 보시면은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좀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이 물량을 최저점에서 던지는 동안에 이제 18만원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이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아예 평가 가치를 하향해서 기관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아예 이제 평가 가치를 더 내려서 이제 13만 3천원대 수준까지 폭락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공격적으로 물량들을 털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때 그래서 개인들 보유 수량이 쫙 늘었었죠. 쫙 늘었었고 근데 오히려 이 시점 이후로 공격적인 반등세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들이 오히려 이익 보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점이 저번 이제 7월 초 기점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다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매수 쪽으로 패턴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어떤 발주량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유량 속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출액적인 수혜를 오히려 볼 수 있는 그렇죠? 발주량 자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매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면 때문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가지고 매수 쪽으로 터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부품주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떤 삼성과 관련 없는 기업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삼성전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이제 수많은 계열들이 또 추가적으로 주가적인 성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호전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사실 21만 1,500원, 1,4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성장세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요즘 트렌드가 아예 계속해서 뭐 반도체가 뜨던 뭐 특정 정책들을 딱딱딱 내보내면서 뭐 남북 경협은 최근에 너무 약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이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테마가 명확하지 않은 날에는 거의 2차전지랑 백신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2차전지의 대표 섹터 중 하나였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가 상승 보여줄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세를 끌어주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초는 이제 백신 관련된 친구들이 거의 다 먹었었고 4월달 5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들이 테마로 치고 나오면서 시장을 먹었었는데 이제 그런 업종들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델타 변이 뭐 추가 발현되고 하면서 살아남은 거는 오히려 이제 키트 관련된 주들이 다시 오히려 본인들 매출 수혜가 길어졌기 때문에 반등 보였었고 그 외에는 그냥 이제 어떤 테마 없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2차전지 쪽 관련된 내용 섹터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2차전지들은 뭐 지금 삼성 SDI 뿐만 아니라 뭐 LG 계열사들도 지금 전부 다 올랐습니다. 거기다 물질되는 케미칼들도 다 올랐었고 그래서 그런 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탄력을 많이 잃었어요. 탄력을 많이 잃었죠. 자, 트레이딩 상에서 보실 때 일단 가속도를 아예 낮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낮아졌다는 건 사실상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 상승 탄력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 지금 개인 신용 비율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가 계속 테마 잡고 오르니까 지금 개인들이 삼성 SDI 신용 비율을 너무 많이 태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삼성전기도 조금 태우긴 했지만 애매하고 삼성 SDI는 2차전지에다가 모든 부분들 현재 올해 얘기되는 수많은 어떤 이슈들과 다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 SDI에는 매물을 태웠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예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오히려 지금 SDI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줄여도 무관하지 않을까. 보유 물량 갖고 계시다면 부분 청산 정도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형주들 중심으로 먼저 1부 진행을 했는데 2부에서는 소형주들 중심으로 또 추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진 대표고요. 자, 현재 1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발주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저가 정책을 쓰고 치킨 게임을 스타트를 하면서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수많은 어떤 제품들에 대한 부품 그리고 OEM, ODM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발주를 하위 기업들에 넣게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 수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수혜 섹터로 추천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톡방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반도체 섹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생산을 해내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쪽만으로는 2분기부터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들이 슬슬 더뎌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외주 발주량으로 슬슬 돌리면서 비메모리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던 그 섹터는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종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메모리 반도체 기존에 생산하던 라인 여기서 이제 단가 변화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부품을 공급한다던가 아니면 설비를 공급한다던가 이런 종목들은 체인지가 크게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설비를 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발주를 넣어야지만 발주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당장 이제 모바일을 생산을 들어갈 때 모바일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관련된 그런 종목들만 공격적인 성장세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금 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패턴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 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보여지는 부분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연기금이랑 지금 외국인 둘 다 이 코스닥 쪽에서의 순매수 물량들 대부분 다 섹터 오늘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 오늘 현재 녹방이기 때문에 8월 4일 기준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VR 관련된 거, 4차 산업 관련된 거 전부 다 섹터 밀어버렸었어요. 밀어버리고 이제 2차 전지랑 백신 관련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었는데 오늘장 나와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자, 물론 이제 바이오 관련된 거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기술성 상장으로 많이 올려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면과 별개로 어떤 트레이딩상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 VR 관련된 거, 자율주행 관련된 거, 4차 산업 관련된 부분, IoT 관련된 부분, 그동안에 많이 죽어 있었던 그 5G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AI 관련된 섹터, 이쪽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 추세가 내일까지만 지속이 되고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장에 이제 상위권 랭킹되고 있고 상위권 매수되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아까 지금 일부에 얘기 드렸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기본적으로 그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 중 하나이고, 뭐 덱스터 같은 기업들 오늘 폭발적으로 성장 보여주고 있죠. 애초에 이제 VR 관련된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고 폭발적으로 상승세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뮤직 관련된 섹터도 뭐 결국에는 VR뿐만 아니라 VR 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관련 있는 쪽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죠. 근데 뭐 상승세 약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도 공격적으로 성장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여드린 종목들은 내일 정도면은 그냥 추세가 실질적으로 끝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포함되지 않은 테마, 삼성전자가 지금 다 포함된 것들이 주도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세에 나오고 있다 라고 찍혀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딱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테마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는 거는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들이죠. 카카오뱅크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 여기서 지금 다 나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그냥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QR코드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들 전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8월 6일장에 상장 들어가면서 카카오 관련돼서 종목들 다 미리 지금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부터 이미 벌써 상승세 타고 있고, KB금융도 상승세 타주고 있고요.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자, KB금융이 그래도 카카오뱅크랑 좀 라인업을 기존에는 잘 다져놨었는데 사실은 경쟁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쟁자라고 보는 게 맞고, 본인들이 어떤 매출적으로 장기 수혜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오히려 상승세 보일 때마다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개인들이 이제 카카오 관련주로서 관심이 생기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지지세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볼 수 있는 부분,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도 역시나 수혜 종목으로 편입은 되어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11만 2천원대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들에 대한 세팅이 일어났고, 신용 비율도 지금 너무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추후 밀릴 것으로 봅니다. 밀릴 것으로 보고, 매출액적으로도 물론 성장은 보여주고 있지만 매출액적 성장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반짝은 한두 이틀 정도, 8월 6일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수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KG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이 있죠. 자, KG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 인증 관련된 시스템, 본인 인증 관련된 시스템들입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으로 계속해서 상위 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다 더 쉬운 방식의 모바일 앱으로 변형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현재 뭐 뱅크 모바일 앱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전혀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그때의 UI를 아직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 UI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업들이 밀리는 타임이 올 것이고, 그 기업들이 체인지 들어가고 모바일 시장으로 공격 들어가고 계속해서 마케팅 더 때리면서 카카오뱅크와 경쟁하려고 마케팅 때리면서 본인 인증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계속해서 매출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G모빌리언스는 여기서 조회 건수, 본인 인증 조회 건수로 매출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혜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아까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종목들,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먹었었죠. 나이스 평가 정보 슈팅 나올 때마다 수익 먹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강 슈팅, 이 정도의 상한가급 슈팅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강 슈팅이 나오고 있고, 곧 조만간 이 정도의 초강 슈팅도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매수가도 아마 나이스 평가 정보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한 대응가, 현재 나이스 평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관련된 질문들 추가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현재 지금 공매도 비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공매도 비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로 한번 눌러주는 과정이 발생할 겁니다. 공매도로 눌러주는 과정이 발생하고 그 물량들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더 추가로 다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원래 다날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어야 되는 기업이고, 오히려 피해를 봤어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아직까지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많이 쓰이고, 이제 네이버페이가 많이 쓰이면서 네이버페이에서도 이제 다날 관련된 휴대폰 거래 서비스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결제를 할 때 어떤 카카오 휴대폰 기반 결제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휴대폰 기반 결제를 아예 카카오페이에 탑재시켜 가지고 자동 결제 구조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덕분에 오히려 다날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고 있다. 원래는 이제 피해를 봤어야 되는 종목인데, 그 친구들이 다 어떤 결제 방식이든 안고 가면서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실 때 오히려 지지받으면서 치고 상승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열린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날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추세인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있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관심도가 좀 심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 다날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관심도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밀어줄 만한 어떤 트레이딩 물량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연기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고, 이제 보험, 기타 금융, 은행식으로 다 들어오면서 연기금과 이제 동반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도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이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번 이 물량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떨어지게 되면은 물량 받아내셔도 되는 타점이 사실 충분히 더 낮게 잡자면은 5,6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6,500원 정도만 돼도 한번 트레이딩 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카카오뱅크가 딱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탈 수 있는 섹터가 확 없어져 버리죠. 그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 관련된 테마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핀테크 테마이죠. 핀테크 테마 중에서도 이제 차기로 뭔가 상장이 일어난다거나 차기로 이제 현재 카카오뱅크처럼 클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되시겠고, 원래는 이제 두나무와 이제 비바리퍼블리카, 그죠? 토스 관련된 기업들이 그에 해당하는데, 자, 최근에 좀 상승세 잘 타고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세틀뱅크 같은 섹터들도 있죠. 세틀뱅크 관련된 섹터들도 있는데, 사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 내내 집중 종목으로 보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굉장히 좀 적어요. 실질적으로 수급 수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 세틀뱅크는 현재 시장에서 뭔가 상승세를 타기에는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31,500원 단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전 더 빠질 걸로 봅니다. 더 빠질 걸로 보기 때문에
자, 충분히 빠지고 나서 저는 한 27,4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다시 바닥 흐름 만들고선 재정비하고 새로운 슈팅을 노려보는 방향으로 트레이딩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뱅킹이랑 이제 현금 결제, 그다음에 피지 서비스 이쪽을 이제 중간에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가상 계좌 방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트레이딩 상에서 어떤 자금을 보내야겠다 이럴 때 가상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보내고 이런 서비스들을 토스와 유사하게 진행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 핀테크 관련주로서 집중해서 볼만은 하죠. 매출액적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관심이 없다.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른다. 라는 게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매수를 하려면은 27,40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뭔가 퍼를 가져가면서 주가 시총이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배경에는 퍼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더 성장세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자금 규모, 그게 결국엔 수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 드리고, 핀테크 분야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승 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되시겠는데, 자, 오늘 잘 가고 있는 거는, 오늘 선익 시스템이 좀 잘 가고 있어요. 현재 8월 4일장 기준입니다. 녹방이기 때문에. 자, 선익 시스템이 잘 가고 있는데, 전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순차적으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에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 다음 주 초까지는 그게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초 종목,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이죠. 지금 방송 나가는 날짜 대비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올려드릴 예정이니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윤진 대표였습니다. 2부 마치고 조금 이따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 대표입니다. 자,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레이딩 상에서 이제 5일 관련된 종목부터, 5일 종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녹방이기 때문에 8월 4일장 기준 트레이딩 포지션이고요. 자,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세 올라오다가 매도세로 빠졌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저번 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감소 요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수급에 대한 감소 요인, 자, 체크를 해보실 게, 일단은 5일의 경우에는 5일의 수급 요인 첫 번째가 현재 이제 오펙에서 거의 증산 과정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고려 요인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증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산 완화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죠. 그게 더 맞겠고, 자, 현재 시점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델타 변이 이후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확진자 보합권 횡보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증가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자, 근데 왜 굳이 아랍에미리트를 갑자기 얘기하느냐?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시점에서 대국 중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70%가량이고 미국은 지금 60%가량 임박해 있죠. 50%가량이죠. 50%좀 초과해서 60% 사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인데도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70%를 맞췄는데 확진자 횡보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지금 1000만 정도인데 1000만 명 중에서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천만 명 중에서 하루에 지금 뭐 1400명 정도 찍죠. 그죠?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70%를 맞췄는데 1000만에서 1500명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5배가 더 뜰 수 있다라는 거죠. 5배가 더 뜰 수 있는 거는 7000명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수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 수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오일에 대한 수요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미국은 조금 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발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발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속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일 입장에서는 매도 시황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제 원유 재고가 종종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트를 꺾어서 위로 올리고 차트를 꺾어서 위로 올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트레이딩 포지션 상으로 볼 때 이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 자, 근데 문제는 증시입니다. 자, 우리가 증시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S&P의 연동률이 제일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 오일이다라는 얘기를 뭐 항상 드려왔죠. 오일이 실질적으로 S&P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종목 중 하나인데, 자, S&P는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러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장에 공격적인 매수세를 통해서 새벽장 커버링을 쫙 보여줬고, 그 다음 다시 오늘장 버티면서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제 새벽장 끝나고 이제 내일 아침장, 오늘 이 8월 5일장 아침 기준으로 볼 때, 자, 현재 갭이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오일과 S&P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 단순히 옆에 놓고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이제 매도세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에,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인 매수세 흐름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고가 흐름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S&P 입장에서는 매도의 유인이 점점 커진다,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점점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두 개의 종목이 연동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관련 교육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QR코드 통해서 들어와서 톡방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선물 교육자료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증시가 리스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인지가 되셨고, 자, 증시가 리스크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야지죠? 증시 리스크가 올라갔어요. 폭락 리스크가. 자, 그러면 골드 입장에서는 슬슬 매수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골드는 조금씩 매수에 대한 플레이들이 지금 어제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물론 만약에 이제 증시가 실질적으로 매도세를 타서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골드도 탄력적인 수급을 보여주겠지만, 아직은 이제 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험용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입장에서는 그런 수급이 뭐 하루에 100에서 한 150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매도세로 그동안에 매수세 쫙 스팅 쐈다가 매도세로 쫙 꺾여서 내려갔었죠. 왜냐?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매도로 꺾이는 듯 하다가 지금 월화장 해가지고 상승세로 좀 꺾어줬기 때문에 이제 골드 입장에서는 다시 시장이 안정적인가 라는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제 골드의 어떤 수급이 급등 급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에 금리 인상, 8월 26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테이퍼링을 들어갈 예정에 있는데, 자, 테이퍼링 시행 시점은 이제 9월로, 테이퍼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은 9월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 무엇이냐? 테이퍼링 통해서 시장 채권들 다시 파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현금을 회수합니다. 연준이. 자, 현금을 연준이 회수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오히려 이제 감소하게 된다. 그죠? 시장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통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는 감소.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시는 매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근데 보통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은 아닙니다. 그죠? 미국 증시 부동산의 직접 영향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우리나라가 움직일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입장에서는 증시가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붕괴가 나올 경우에는 인상으로 흐름이 잡힐 수 있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이제 이번 달에는 통화정책을 변동을 줄 일은 없습니다. 이번 달에 통화정책 변동 줄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5일 때문에 급락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 종목 외에 추가적으로 이 증시와 관련된 종목 하나 얘기 드리면 VIX죠. VIX. 자, VI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원래 VIX 같은 경우 12선에서 뭐 높으면 16선 정도면은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이고, 20선까지 도달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매도 추세를 타고 있는 와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선까지 급등을 보일 경우에는 시장이 위험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30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20선에서 머물고 있죠. 아직은 2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수치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증시상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쫙 이끌어낼 때를 이제 16선 미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된 게 이번에 13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자, 13일장에 어떻게 되죠? 13일장. 쌍끌이 매수 포착. 13일장 기준으로 이제 가장 저점을 찍습니다. 가장 저점을 찍습니다. 이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을 보여줄 때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폭락장이 발생을 할 때 19일 가장 큰 폭락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되죠? VIX는 초급등을 보여줍니다. 그죠? S&P 차트를 같이 옆에 놓고선 얘기를 드리면, 그냥 거의 이제 반대성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면 VIX도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계속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어느 수준 이상 안 올라갑니다. 16선 정도 되면은 이거 180도 반대시 되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16선 이하는 잘. 상승 속도가 완만하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때 S&P는 매수를 하고 VIX도 매수를 치면은 VIX는 안 떨어지는데 S&P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S&P는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상품 거래해가지고 자, 한쪽은 수익 보고 한쪽은 그냥 보합권. 근데 폭락장이 나오잖아요. 폭락장이 나오면 어떻게 됐냐? 쫙 떨어졌어요. 자, 이때 떨어진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자, 폭락장이 나왔을 때 떨어진 수치가 4,800에서 2,225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볼 때 퍼센티지가 한 5%? 5%도 안 되죠. 5%도 안 됩니다. 200 정도 떨어져야 5%인데 한 3% 그 정도? 그 정도의 하락세가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잘 보셔야 될 게 VIX 같은 경우는 얼마를 상승을 했죠? 17에서 거의 24를 돌파했습니다. 17에서 24를 돌파하면은 자, 어바웃으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거의 한 40%, 30% 좀 넘는 수치? 그죠? 41%, 41% 정도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을 만들어줄 때는 더 이상 어떤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때는 공격적인 매수세 방향으로 터닝을 해준다. 굉장히 헤지 트레이딩상으로 이익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알려드린 부분은 어떤 헤지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가장 호전적인 내용, 가장 호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물론 이제 시장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좋아서 막 시장이 급등을 쳐요. 시장이 막 폭등을 쳐가지고 올라간다. 자, 그런 경우에 가격이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공격적으로 떨어지는데, 자, 저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자, 16선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할 때 이때만 보시면 된다. 저 높은 수치일 때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트레이딩에서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괜찮은 섹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S&P와 그 다음에 VIX는 이제 S&P에 대한 변동성 지수, 위험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놓은 거기 때문에 헤지 트레이더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상품 중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해외 선물 매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 선물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외 선물을 1시간 내로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교육 자료들을 한번 아래 톡방 카메라로 찍어서 QR코드 들어오시면은 그 톡방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거래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주 대표였습니다.